중국이 오는 8일부터 내년 말까지 한국을 포함한 9개 나라의 무비자 입국 정책을 시행하기로 하자 현지 외교가에서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번 비자 면제 조치는 한국 정부의 사전 통보 없이 갑작스럽게 발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한중 고위급 회담 등 특별한 계기가 없는 상황에서 주중 한국 대사관도 중국 정부의 이 같은 발표를 현지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비자를 면제한 건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말부터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국가를 위주로 무비자 적용 국가를 확대해왔습니다. 이번 대상국엔 노르웨이와 핀란드 등 유럽 국가와 함께 한국이 포함되자 놀랍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국제사회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이 중국의 깜짝 발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 더 밀착하면서 중국과 멀어진 데다 미국 대선 이후 동북아 정세의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한미일 협력 구도를 견제하고 고립되지 않기 위해 한국에 먼저 손을 내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중국의 비자 면제 조치로 한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경색된 한중 관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정경인입니다. 중국이 무비자 시범 정책 대상에 추가하기로 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모두 9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와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등 9개국이 대상인데 중국 외교부는 이들 국가에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시기는 오는 8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와 여행, 친지 방문 등의 목적으로 중국을 15일 이내로 방문할 때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슬로바키아 총리와의 회담에서 비자 면제국 확대를 언급했습니다. 我也告诉总理先生，中方决定给予斯洛伐克公民15天免签入境中国待遇。 중국이 우리나라를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차례로 무비자 시범 정책 적용 국가를 확대해왔습니다. 현재까지 태국과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등 24개국은 상호 비자 면제 조치를 취하고 있고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 20개국은 일방 비자 면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로 유럽 8개국과 한국이 추가되면서 일방적 무비자 대상 국가는 모두 29개국으로 늘었습니다. I think it's great. We really appreciate that, and came as a little bit of a surprise. 지난해 8월 한국과 함께 중국인 단체 관광 허용 대상에 포함됐던 미국과 일본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앞으로 내년까지는 여권만 있으면 언제든 중국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이 한국인의 비자를 면제해주겠다고 깜짝 발표한 건데요. 지난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이 한국과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등 9개 국가를 무비자 대상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권을 가진 한국인은 당장 8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이나 여행 등의 목적으로 중국에 갈 경우 비자 없이 15일까지 중국에 머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로 특히 여행업계에서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중국 여행에 관심이 별로 없던 20대에서 40대의 중국 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중장년층들이 패키지 여행으로 선호하는 지역이었고 개인이 비자를 받으려고 하면은 비용도 비용이고 그 절차가 좀 까다롭고 좀 오래 걸려서 그냥 차라리 일본 가고 말지 하는 사실 이런 수요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대도시 위주로 해서 젊은 층들이 한 2박 3일 정도로 짧게 갔다 올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을 지금 속도감 있게 지금 상품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중국의 조치는 두 국가가 서로 상대 국민에게 비자를 면제하는 게 아니라 중국만 한국인 비자를 면제하는 말 그대로 일방적 조치인데요. 중국은 한국 정부에 사전 통보도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이런 조치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중국의 속내가 뭔지 궁금해지죠. 일단 경기 침체 속 관광객 확대를 노렸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미국 대선 전 한국과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국이 먼저 손을 내민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페리스가 되더라도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나 이러한 것들은 풀리지 않을 것이고 트럼프가 되면 더욱더 강화될 수도 있거든요. 반도체 공급망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한국과의 협조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한국의 대중국 투자라든가 무역 증대를 통해서 중국의 경제 활성화나 회복에도 한국이란 나라가 중요한 나라이고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보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시그널을 보내는 걸 원할 수 있죠. 또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면서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약화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